안녕하십니까. 과학과제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학과제 연구 두 번째 시간에는 과학 연구 첫 번째로 시행해야 될 주제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탐색은 총 4가지 챕터로 되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탐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과학 주제란 무엇인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제 탐색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Y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Y노트는 이미 연구 논문에서 발표된 것인데 한번 소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학과제 연구 주제를 얻을 수 있는 소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과학과제 연구의 주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제 탐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선생님이 과학 과제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한 번만 더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연구의 의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자의 실제 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암기식 지식이 아닌 지식을 얻는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탐구로서의 과학을 활성화시킨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운 과학을 직접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연구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학자의 탐구 방법을 한 번쯤 경험해 본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제 연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물론 실험도 어렵고 나중에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처음 이제 과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실제 과학 과제 연구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지도를 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는 주제 선정 단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학생들한테 과학 과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제가 선정하는데 막연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우리가 과학으로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주제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는 어쨌든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터넷을 찾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서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특히 학생들의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학생들은 최대한 쉽고 또 재미있고 이런 연구 주제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들은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과 교사의 입장 차이에 따른 괴리도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연구의 출발점은 연구 주제 선정인 만큼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이기 때문에 주제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연구 자체가 시행될 수가 없고 주제가 나중에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이제 출발 시작점이 되는 주제 탐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과제 연구라고 하면은 계획 단계를 상당히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을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되겠다. 주제는 내가 이것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제 연구 과정은 과학 연구소에 제시한 바에 따르면은 계획 단계가 30%고요. 수행 단계가 50%, 표현 단계, 마지막 발표죠. 발표 단계가 20%로 비율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학생들은 주제나 계획을 세울 때 시간 배분을 30% 미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과학 연구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순서는 이제 총 9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주제 탐색 및 자료 조사, 선행 연구 조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발견 및 선정, 세 번째로는 계획 수립, 네 번째가 지식 및 기능 습득, 다섯 번째가 실험 설계.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설계라고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로 실행 및 결과 정리, 일곱 번째가 연구 보고서 작성, 여덟 번째가 산출물 발표, 아홉 번째가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연구 과제의 순서를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9개의 절차 중에서 계획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 33%의 비율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비율을 보더라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좋은 과학 주제는 무엇인지 좋은 주제의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제의 조건으로는 우리 과학 교육 과정과 연계성, 그래서 이왕이면은 과학 교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구하는 목표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과학 교과서에서 구조화된 이런 연구 방법을 비슷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꼭 그렇지만은 이제 과학 교과서의 연구를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 교과서와 어떤 조금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의미 탐구할 이제 가치가 있다면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터무니없이 이제 높은 연구 수준을 가져서 우리가 현재 연구소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어야 된다면 좋은 과학 주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적 가치가 있는가. 농업,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각자 어떤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기와 시간은 적절한가.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험으로서 언제라도 사실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시간도 짧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하루 중에도 이제 얼마든지 실험을 여러 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 어떤 식물을 배양한다, 어떤 균을 배양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최소한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실험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험이 단순 2주 안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해결할 자료와 기구가 충분한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 우리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제가 이제 가능한 과학적으로 가능한 주제인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가능한 주제가 되는가, 탐구가 가능한 주제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주제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연구 주제에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어야 되는가? 그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학적 실험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과 값으로 나타나는 종속 변인,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상관관계를 밝혀서 어떤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아무 무턱대고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근데 이제 어떤 정확한 내가 거기서 알아내야 될 어떤 물리량, 어떤 변이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것을 알아낼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좋은 주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로는 제출한 연구 주제 작성지에 연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보고서에도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듣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일으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의 목적도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선행 연구를 충분히 조사한 후에 이를 발전시켰는지도 중요합니다. 선행 전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이제 검출이 된 이제 알아낸 그런 주제는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과학 그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으로서 Y노트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수행평가로 이제 꼭 Y노트의 이제 형태는 아닌데 비슷한 방법의 과제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 기준이 있더라도 어쨌든 시작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밝혀낼 시료가 없다. 그러면은 기준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Y노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명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록을 해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 과제 연구도 어떤 탐구 의문이 있다, 의문이 생겼다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Y노트에 기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습니다. Y노트 이제 이렇게 요 제목이 있고요. Y가 이제 어떤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의문이 생겼다, 그 과학적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Y를 기록하게 된 날짜, 궁금했던 상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어떤 것을 거쳐서 해결이 됐다면 그 해결된 결과에 대해서 적고 해결한 날과 소스를 적습니다. 물론 이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면은 그냥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자, 근데 이제 Y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면 좋은데 우리가 사실 뭐 발명도 그렇지만은 평소에 어떤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많고, 바쁘죠. 그래서 과학 연구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Y노트가 기록이 잘 되어 갖고 거기서 이제 바로 어떤 과학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연구를 시작한다. 내가 어떤 보고서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제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연구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어디서 주제를 좀 찾을까 머릿속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어디서 어떤 좀 이렇게 과학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 9가지 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이제 대전에 있죠. 국립중앙과학관에 이제 직접 가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 그 전람회라는 과제 연구를 하는 대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제 목록화해서 그 역대 수상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료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연구가 있었다. 또 구체적으로 그 연구 보고서를 볼 수도 있거든요. 연구 보고서를 보고 이런 연구를 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을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이런 건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행사 특별 전시, 그 다음에 전국 과학 전람회 통합 검색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여기 핵심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작품, 지도교사의 논문까지도 포함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도교육청 소속의 과학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속해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에도 경상북도 교육청 과학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역대 그 과학 전람회 연구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파일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 사이트를 찾는 것도
이제 본인이 속한 이제 그 교육청의 사이트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데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RISS, 이제 KISS, 뭐 DBP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논문 검색 사이트가 이제 요즘에는 사실 학생들에게도 대중화되어서 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과학 논문을 한 번쯤은 검색을 해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탐색할 수도 있고요. 국회 전자도서관, 여기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DBPR가 있습니다. 그 DBPR 논문 검색자 사이트인데요. 물론 이게 이제 검색을 하려면은 개인적으로는 유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아마 그 단체로 계약을 맺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학교 이제 IP로 접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선주고등학교라고 뜨면서 그냥 무료로 이제 어떤 논문이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만약에 이제 내가 어디 학교 소속이다 그러면은 학교명을 이제 로그인할 때 학교명을 이제 찾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이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이런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제 계약해서 쓰고 있다면 이런 논문 검색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논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논문이 생각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대학원도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서 어떤 소재가 굉장히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도 많고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검색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스는 EBS, 뭐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 교육 영상 자료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디서 궁금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신문기사나 우리가 과학 잡지, 도서관에 가면 많이 있죠. 뉴턴이나 과학동화, 뭐 사이언스지, 어렵지만 사이언스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지식이나 속담에도 과학적인 상식이 들어간 것이 이제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어떤 유사 과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그 정보를 찾아봤을 때 충분히 과학적으로 탐구할 만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교과서에서 좀 더 심화된 이제 탐구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이제 찾는 소스가 있지만은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 추구해야 될 것 같은 전문적인 과학 논문 보고서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주제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쉬운 지식이 포함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과학 논문을 실제로 최소한 3, 4편 정도는 보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쓸 때 굉장히 이제 뭐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구 보고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객관화 시켜서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관련 논문을 탐색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 과학 연구 주제를 찾을 때에도 어떤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구 결과를 탐색해서 주제에 대해서 최종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